안녕하세요. 사비 아카데미 제임스 최입니다. 미국의 중고교 수학과정 세미나 시리즈의 제3부 수학 경시대회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는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수학을 다 열거한 도표인데요.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핑크색으로 표기한 Math Competitions, 수학 경시대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수학 경시대회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지역 경시대회까지 하면은 수없이 많은데요.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권위가 있는 AMC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몇 학년이 어떤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MC 8, AMC 10, AMC 12 하는데요. 이 수치는 학년의 학생입니다. 그래서 2학년이거나 그 이하면 이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AMC 8은 8, 7, 6, 5 이보다 더 어릴 수도 있는데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그 나이에 이 시험을 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AMC 10 역시 AMC 10 10살이 아니라 10학년 이나 그 이하면은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5, 6학년이 AMC 10을 볼 때는 Algebra 1 등을 다 지오메트리를 배운 학생들이 응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로 얻는 것이 없고 오히려 수학은 어렵다는 인상만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MC 12는 12학년이나 그 이하, 즉 중고등학생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AME는 이 두 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초대로 가는 시험입니다. 아무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험을 주관할 때도 AMC 10이나 12는 제가 시험지를 주문할 수 있는데 몇 장이건 제가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이니까 그냥 사는 것이죠. 하지만 AME는 이 시험에 응시한 학생 중에 몇 명이 패스를 했는가, 초대를 받을 점수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그 학생 수대로 정확하게 시험지가 옵니다. 약 40대 1입니다. 여기 AME에 올라갈 수 있는 경쟁이. 그리고 AME에서 USM으로 올라가는 것도 역시 40대 1 정도입니다. 미 전국에서 500명만이 뽑히는 대회입니다. 미국이 50주이니까 나눠보면 한 주에서 10명밖에 못 나와요. 대단하죠. 하지만 수학을 잘하는 명문 고등학교들은 한 학교에서 10명이 나갑니다. 즉, 한 명도 못 보내는 주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이 미국의 수학 경시대의 정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뽑힌 6명은 IMO, International Math Olympiad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진출하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결국 미국 대표로 진출하기 위한 그 과정, 선발 과정의 첫 관문이 AMC 10, AMC 12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이 수준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수준은 수학에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모두 다 여길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갈 필요도 없고 수학을 전공할 것이 아니면 이런 증명하는 수학 등등을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엔지니어인데요. 물리를 전공했고 여기에 나오는 수학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수학을 위한 수학이지 어디에 응용하기 위한 수학은 아닙니다. 억지로 응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시간에 여기에 천부적인 소질이 있지 않는 학생이라면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 배우는 시간이라면 딴 분야에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기는 모든 학생에게 권하지 않고요. 권하더라도 우선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자체는 권합니다. 하도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 AIME에 진출했다는 것이 진정한 수학을 잘한다는 증명이 됩니다. SAT에서 만점 받았다, 학교에서 A 받았다, AP 캘큘레이터에서 5점 받았다, 다 좋은 점수이긴 한데요. 명문 대학에는 다 들고 오는 점수입니다. 이것은 합격 조건이 아니라 대학 지원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수학으로 더 잘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면 반드시 AIME에 진출한 적이 있다는, 즉 AMC 10과 AMC 12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높은 성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그런 기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두에게 다 권하고요. 하지만 그 이상은 수학을 전공한 학생이 아니라면은, 그리고 이것을 즐기지 않는다면은 권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즐기면서도 여기에 필적하는 기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엔 출제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MC 8은 프리알제브라를 한 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넘버 티어리를 알아야 되고 카운팅 앤 프로버빌리티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닌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을 하는 학생들은 이걸 배웠거나 또는 선천적으로 이런 것을 잘하는 학생들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았어도 고득점을 하려면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AMC10은요. 이 알gebra 2까지에 나오는 모든 수학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알gebra 1만 하는 것으로만은 모자라고 그것의 문제를 다른 각도로 보는 다른 각도로 응용하는 math competition problem을 풀어보는 알gebra 1 과정을 해야 됩니다. geometry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증명 기하를 했더라도 proof geometry를 했더라도 컴피티션에 나오는 식으로 그런 생각하는 방법은 가르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두각을 나타내려는 학생은 반드시 문제도 경시대회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경시대 스타일의 문제를 하면 학교 과정은 충분히 잘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경시대에서 입상하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배워놓으면 학교에서 아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AMC10인데요. 지금 이 화살표가 다 정확한데 많아서 상당히 혼동이 되는데 결국 뭐냐면 AMC10은 요 선까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고 AMC12는 AMC10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과목을 다 하고 그 위에 trigonometry and precalculus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차이예요. AMC12에 나오는 문제는 AMC10과 12의 차이는 범위의 차이는 여기는 logarithm과 trigonometry, precalculus가 나온다.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높기는 한데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두 시험이 25문제씩 나오는데요. 출제가. 25문제 중에 6문제 거의 항상 정확치는 않은데 6문제 정도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 그 중복되는 범위가 크죠. 그래서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빠른데 그 차이가 이 logarithm and trigonometry예요. 근데 logarithm은 algebra 2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그린 도표로는 정확히 AMC10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AMC10을 위해서 과잉 준비한 셈이 돼요. 한 과목이 더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걸 또 따로 빼놓고 학교에서 배우는데 또 따로 빼놓으라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그냥 포함시키고 전혀 다른 과목으로 취급이 되는 trigonometry를 딴 박스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calculus나 statistics는 배워두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직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alculus를 했다고 해서 수학 경시대를 잘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이런 경시대 준비를 하지 않고서 트랙만 쫙 앞으로 나가 있는 학생이 오히려 경시대에서는 점수가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더 빨리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 수학 경시대 준비를 해온 학생에 비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calculus trap이라고 합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덮어놓고 진도만 나간 그런 얇고 앞으로 너무 퍼져 있는 그런 한량한 지식을 가진 학생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거 유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공식 배우고 문제 푸는 요령이 길면 충분히 빨리 나갈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정확한 지식이 아니에요. 어디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응용하는 것을 배우려면 이런 수학 경시대 준비를 하게 되면 저절로 이것이 탄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것을 학교에서 다 배우고 이 경시대 준비도 해서 여기가 다 에이미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원래 도표에서는 이 의존 관계를 화살표를 그리기가 너무 복잡해져서 이렇게 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AMC10은 이 고동색이 포함된 과목을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고 AMC12는 고동색 과목도 하고 빨간색 즉 trigonometry인 precalculus를 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즉 이 그림을 이 복잡한 도표 내에 표현한 것이죠. 여기 수학 경시대를 준비한다고 하면 따로 특별반을 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 과정들을 배우면서 거기에 연관된 수학 경시대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르칠 때 함께 가르쳐요. 따로 경시대 문제반을 만들지 않고 알gebra 1을 가르치면서 경시대 수준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교재를 잘 선택하시면 그런 식의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간단한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에 익숙해 있는데 이런 경시대회를 시작하게 되면 한 문제를 잡고 오래 시간을 걸려서 깊이 생각하는 버릇을 기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바로 지능 발달이고 바로 응용력을 기르는 것이고 그것이 수학 교육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 모두 여러분 이 수학 경시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가하셔서 이렇게 얇고
약하게 퍼지는 그런 진도만 나가는 교육을 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탄탄하게 응용력이 있고 사고력이 있고 높은 지능을 발달시키는 수학 경시에도 동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